네, 바야흐로 12월의 마지막 한 주 수요일인데 또 이렇게 공사가 다 망하신 분들이 아침부터 또 앞에는 공사 중이고 선생님들 근데 지금 또 이제 저번에 이어서 사람인 시리즈 또 사람인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지하비부, 남편부, 사내부, 사람인 큰 대자, 하늘전 이렇게 1+1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약간 이 전자 보면 이게 그 법전자의 느낌도 있어요. 첫 번째 갑골에서 이게 뭔가 이제 손으로 떠받들어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체가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의미부여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약간의 이제 이 그 지아비 남편 이거는 약간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가장의 역할인데 저는 이걸 쓸 때 느낌이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갑부를 그러다 치고 쭉 가다 보면 그 갓을 쓰고 있는 쉽게 말해서 벼슬 이게 쉽게 말해서 뭐 과거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에서 뭔가 하나 그 좀 뭐가 했을 때 우리 그 신화 보면 옆에 그 이렇게 그 뭐 쓰고 있을 때 약간 날개 같은 거 있잖아요. 매미 날개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어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올라간 게 있고 내려간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갓을 쓰고 있다, 관을 쓰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입신양명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또 이 글씨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크게 사람이 벌리고 있는 모습은 매 한 가지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어떤 그 의복이라든가 그 의관에 따라서 갓도 크기에 따라서 신분이 다 달라지잖아요. 중위는 갓이 동그랗고 작고 뭐 막 당상관이 대감만일수록 갓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을 획 하나로 어떤 이제 신분에 대한 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사내남자랑 좀 다른 거죠. 사내남자는 밭에서 일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도 결혼해서 남편이 됐잖아요. 최부지 어렸을 때는 맨날 술 먹고 그냥 뭐 지금도 취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나이를 먹을수록 지위가 생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여졌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이렇게 꼬불꼬불 하면서 이렇게 점도 생기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맨 마지막 이렇게 글씨가 정리화 되잖아요. 전서가. 그랬을 때 이제 그 갓도 그 보면은 그 옛날에 조선시대 영정 보면은 막 그 의관 보면은 막 손이 커가지고 막 그 뭐죠? 안에다가 서로 교체해가지고 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 이렇게 가시라든가 이렇게 다리하고 팔이 이렇게 옷이 늘어져서 쉽게 말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자꾸 이제 뭐죠? 신분이 이제 상승한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뭐 예서야 뭐 쉽게 말해서 지금 제일 편한 건 예서시죠? 글씨가 정리화됐고 그다음에 납작해지면서 또 두께가 어떻게 되죠? 거의 표일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예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뭐 이제 글씨의 두께 그다음에 항상 설명하지만 파책이 점이 되고 점이 그 글씨에 따라서 획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께의 차이.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동안 해서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획이 별로 없는 글씨는 획이 많은 글씨에 비해서 좀 강조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로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두꺼워진다. 그리고 이제 해서로 넘어가면 글씨가 정해진 거, 바르게 정해진 거는 당나라 글씨 해서가 딱 모범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 그럼 이제 그 위시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예서에서 해서 넘어가는 시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 게 뭐냐면 붓 끝이 뾰족하게 드러난다. 이건 노봉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는 용어, 서예 용어이기 때문에 아시면 좋겠어요. 끝이 뾰족한 게 특징이죠. 붓 끝을 공중에서 역입을, 지면인 역입을 하지 않고 공중에서 탁 쳐가지고 붓 끝이, 왜냐면 붓 끝은 뾰족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드러난다. 그것을 노봉이라고 한다. 노봉은 드러난 노자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끝을 감춰서 눌러서 다시 덮고 가는 거를 장봉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연히 끝이 둥근 특징이 있죠. 이거와 같은 거를 얘기했을 때 노봉과 장봉에서 이제 그 획의 특징, 대조적인 거, 방필과 원필이 있죠. 획이 모방자죠. 모방, 네모진다. 그 다음에 원필은 둥그런 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운필에 의해서, 장봉에 의해서 원필이 되고, 노봉이라든가 그런 획에 의해서 방필이 된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노봉과 장봉,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방필과 원필은 서로 이렇게 형제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해서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특징이 뭐냐, 기울기가 바뀌죠. 이제 기울기가 바뀐다는 건 뭐죠? 글씨가 쉽게 말해서 점층법을 쓰기가 좋다. 예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5대5 코스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다 그렇진 않지만 보편적인 거고. 근데 해서는 6대4, 7대3 비율로 왼쪽이 길든지 오른쪽이 긴다. 그게 해서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계단식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어깨가 쉽게 말해서 한쪽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을 또 올리면 반대로 한쪽이 내려간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왼쪽으로 빼는 거를 삐침이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빼는 거를 이제 파임이라고 해서 영자팔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다리 모양을 빨갛게 표시해야죠, 위치를. 그러니까 약간 차렷 자세보다는 거리가 약간 이제 삐딱하게 서 있는 것처럼 거리가 생기죠. 해서에서는 거리가 생긴다. 글씨에 한 글자에 거리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서나 이런 건 거의 좀 차렷 자세가 많죠, 예서나. 그런데 해서, 행서, 초서로 넘어가면서 이제 율동미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서도 아직은 워밍업 단계죠. 그렇게 뛰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해서는 그 뜻이 바르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그 시기에 따라서 해서의 유행 시기가 과거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당나라 시대는 구양순이나 이런 저수량, 안진경, 또 이런 설직, 이런 당나라의 유명한 서예가들이 대거 등장하다 보니까 과거 시험이나 문서에도 바르게 쓰지 않으면 조금 사상이 불순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똑같은 겁니다. 다 이렇게 켈리 너만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다르게 쓰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거.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뭔가 사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기관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관공서에서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나름대로 그 규칙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이 예술로 가다 보면 사유,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전 사유지가 없지만, 그래서 사유는 좋죠.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이 짧았을 때 반대 5대5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이 엄청 길어버리죠. 또 반대로 왼쪽이 길 때는 오른쪽이 짧지만 그 무게를 견뎌주기 위해서 두껍다. 파책이, 파임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상대성인 거죠. 부족한 부분을 뭔가 채워줘야겠는데, 왼쪽이 길었을 때 오른쪽도 얇게 하면은 조금 버팅기질이 어려워요. 그런데 짧을 때 두껍게 해버리면 획수가 4획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걸로 두께와 강약으로 조절한다. 왜냐? 기울기가 올라갔으니까. 예서도 이렇게 두껍게 쓰는 금농이라는 서예가가 있었고 했지만, 보편적으로 비율은 5대5 데칼코마니죠. 그런데 전서는 세로로 길보이, 예서는 가로로 납작하다. 정방형, 장방형,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옆에는 그걸 옆으로 당겨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삼각 꼭지가 만나는 거잖아요. 세 개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좁아지면은 벌려서
그 안에 또 글씨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특히 봄춘자라든가 봉양할 양자 그런 거에 글씨를 보면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벌려준다. 여기 조금이라도 요 꼭지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글씨가 벌어지는 그 기울을 따라서 글씨가 또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글씨가 어떤 자형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길이는 천차만별이다. 공간을 벌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글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전서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서 상형성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다음 장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밑에 한번 보세요. 빨간 제가 당구장 표시로 한 게 있잖아요. 쓰면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행서와 초서. 이제 해서는 이제 패스했고, 이 지금 챕터에 이제 행서와 초서의 글씨 속에는 항상 강조했던 거, 실획과 허획이 공존한다고 그랬죠. 획과 획의 끊어짐 속에서 자연스럽게 허획인 견사가 발생한다. 견사가 먼저 누에에서 나오는 실을 누에견이죠. 누에에 나오는 실처럼 이 누에견자 한자도 보시면 잘 보시면 약간 누에의 뒤에 그 실사에 벌레충이 있어. 마치 그러니까 우리 그 누에 번데기 먹잖아요. 그걸 탈피해서 나오는 벌레로 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형성으로. 그래서 누에견 실사에 발생한다. 이때 이제 붓을 누르고 떼는 피납 조절에 따라서 획과 획 사이의 이어짐의 표현에 유념하여 써봐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거, 견사는 글씨의 공간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특히 행서와 해서에서 이 공간이 무너져 버리면 매력이 없어. 특히 획도 없는데 공간까지 없어봐요. 그래서 잘 보시면 행서에서 제가 빨갛게, 이거는 약간 해서 같잖아요. 첫 번째는 왕인지 집사선교서에 나오는 건데, 근데 제가 여기 뭐야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화살표를 해놨죠. 이거는 견사가 끊어진 거예요. 대신에 끊어졌다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이 기운이 보이지 않아도 흐름이 있다고 알고 써야 되지, 끊어졌네요 하면 끊어지게 써버리면은 행서의 흐름이 깨져버리는. 근데 보세요, 옆에 보면 가느다란 이제 가로획 한번 긋고 두 번째 가로 긋기 전에 뭐야 가느다란 머리카락 같은 실이 있죠. 이게 허선을 통하여 보이는 흐름이 이제 그 다음 획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첫 번째 끊겨졌다고 해서 이거는 행서일까요, 해서일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게 이제 뭐냐면 행서라고 해서 다 이렇게 실처럼 하면 또 그것도 어지러워. 그래서 이것도 안배를 하셔야 돼. 내가 획수가 많을 때 실선을 쉽게 말해서 이제 옆면서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고요. 우리 그 프린터기처럼 삑삑삑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막 끊어뜨려 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서나 초서를 보실 때 보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끊긴 것은 아니, 다만 흐름은 이어져 있는데 그 실선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허선이 통해서 보이는 흐름은 이제 다 아실 건데, 그 허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행서의 흐름은 이어져 있다. 이게 견사가 가지고 있는 허획이 글씨와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공간. 그러니까 이게 막혀서 또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거 왼쪽 뚫는 거는 두껍지만은 아까 두 번째 이어지는 이 허획이 실획하고 차이가 또 있어야 된다. 이게 허획인지 실획인지도 모르고 쓰다 보면은 이게 글씨가 오자가 발생하기 쉬워요. 이게 한번 더 그어야 되는데 안 긋고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서에서나 초서에서 오자 시비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제 이거는 뭐냐, 글씨는 기울기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더 길게 할 수도 있어. 해서는 어느 정도 그 근사치 값이 있기 때문에 더 길게 하면 이상해지는데, 행서와 초서는 특히 이제 그 초서는 생략법으로 간다면 행서는 오히려 더 더해주거나 빼줘서 오히려 더 확장시킬 수 있다. 글씨를 더 길게. 그래서
또 여기는 두껍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우면서도 허선이 보이는데 이렇게 묻혀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시면 두꺼워도 요것이 먹물이 번졌으면 되게 이상하겠죠. 다섯 번째 보시면. 근데 그 하얀 거 조그만 거 조금 있는 거, 그것이 매력이라.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피랍에 따라서 두꺼워지는 상태에서 이거를 가지고 했을 때 요 공간이, 하얀 공간이 없어지고 뭉쳐져 버린다, 번진다. 그러면 그래서 이 공간을 살리려는 쓰는 사람이 이 공간을 확인하고 쓰신다. 그냥 막 써가지고 우연히 생기는 것이 견사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여기 옆에 그 다음 여섯 번째 보면 이걸 볼 때 어떻게 된다. 이거는 다 보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옆에는 뭐예요? 오른쪽을 더 뾰족 구두처럼 쭉 빼버렸죠. 그다음에 첫 번째 줄 마지막 맨 오른쪽은 글씨가 엎어졌어. 첫 번째 획이. 이걸 이제 향세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획은 뭐예요? 길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죠. 점이 길어져 버린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 과장을 한 거죠. 여기서 점으로 찍어도 되긴 해요. 대신 이거는 밑에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점 하나 있죠. 이렇게 점도 짧게 하는 게 있고 길게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보세요. 그 밑에 이제 그 있죠. 확장이라고 써 있는 거. 확 길을 길게 불어.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서 돌아갈 때 공간이 허옇게 끊겨버렸죠. 근데 여기 네 번째 보면은 이렇게 이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는 그 공간을 띄워버려서 그냥 강조만 해도 되고, 하나는 약하게 했을 때 이 공간을 살려서 변화를 준다.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해서에서 나타나는 행서에서도 거리감이 있고요. 두께 차이로. 근데 이거를 저는 거리가 있어. 그러면 우리 말도 이거 거리 두기 하는데 좀 거시기 하니까 어떻게 점층법 얼마나 있어 보여. 네? 글씨가 거리가 있어야 보다. 글씨는 획과 획 사이에 점층법이 생기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좀 까리해. 있어 보이죠? 끊기로 어떻게 돼? 그래서 짧게도 이렇게 한다. 이해 가시죠? 그래갖고 어떻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걸 확 밑으로, 제가 흐름이 있죠. 내려버렸어요. 내려서 밑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돼? 그냥 쓰면 안 돼. 눌렀다가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이거 해야 돼. 그래야 이 느낌이 나는 거지. 그냥 똑같이 눌러서 이렇게 돌려본다? 그러면 두께가 다 똑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첫 번째 획은 눌렀어. 그 다음에 꺾여서 들 때는 들어야죠. 그래야지 견사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올려갖고 어떻게 해? 다시 들어야죠. 그래서 견사 나왔고 다시 찍어서, 찍은 게 아니고 다시 눌러서 빼버려갖고 튕겨서 쉬었다가 조금 쉬면서 바로 이렇게 빼본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행서의 글씨지만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럼 초선도 마찬가지죠. 초선은 이제 글씨가 어떻게 돼? 기억나세요? 하늘천보다 하나 더 뚫었어. 하늘천보다. 예. 예. 자, 초서의 어떤 이제 하늘천의 획을 뚫어 하는 부분하고,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행서하고 초서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몇 개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근데 진짜 이 초서는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도 강약이 보이죠. 다리가 길어지고 점으로 끝내버리고 더 가늘어지고, 또 약간의 이제 약간 일곱칠처럼 쓰다가 사람인처럼 빼불죠. 그런 거 하면서 또 밑에 보시면 일곱칠인데 여기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글씨 여기 공간이 또 생기죠. 예, 또 여기서 위로 얹히고 이렇게, 이게 흐름의 글씨다 보니까 리듬, 마치 줄넘기를 1단으로 했을 때랑 2단으로 했을 때랑 3단 돌리기 했을 때랑은 막 줄넘기 하는 것처럼 막 줄넘기 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그 초서의 어떤 리듬을 중요시한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끝이 또 갈고리처럼 방향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글씨가 가지고 있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행서와 초서의 글씨 속에는 실획과 허획이 공존하기 때문에 획과 획의 끊어짐 속에서 자연스레 허획인 견사, 누에에서 나오는 실처럼 견사가 발생하는데, 이때 붓을 누르고 떼는 필압 조절에 따라서
획과 획 사이의 이어짐의 표현에 유념하여 써봐야 한다. 결국 견사는 글씨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공간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게 이제 오히려 오늘 이 부분은 전서보다 예서보다 해서, 행서, 초서에 그동안 저는 이제 전서, 예서를 좀 강조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리듬의 변화, 행서, 행서, 초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해서는 거의 보이지 않죠, 견사가. 근데 행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견사에 추가대로 생략법이 초서가 이렇게 연관돼서 공간 구조를 하면 글씨가 아예 달라 보인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서가 가지고 있는 생략법의 매력이죠. 자, 이런 견사를 가지고 한글이 가지고 있는 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남편부 이렇게 했죠. 근데 보면 잘 보시면 견사가 살살살살 보이죠, 글씨에. 근데 제가 둘둘둘 뭐라 해요? 이는 뭐야? 받침이 없는 거잖아요. 사나이는 받침이 없는데도 그냥 줄 맞춰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를 길게 했을 때 나이는 양보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가 볼펜으로 글씨의 흐름표를 어떻게 우리 숨 쉴 때 띠띠 하는 것처럼 해놨죠. 사가 컸을 때, 두 번째는 사가 길 때, 세 번째는 이가 길 때, 네 번째는 나가 길 때, 글씨의 흐름과 기울기에 따라서 이 견사의 끊어짐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중국 서체에서 보여져 있는 용법이라든가 용어가 우리 한글 캘리나 한글 서체에서 그대로 정해진 게 뭐예요? 한글 흘림이 그런 견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는 글씨에서도 캘리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글씨가 가지고 노트라는 과목에 갇히지 말고 뚫어져 나와야 된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이건 받침이 다 있는데도 어때요? 계단식으로 썼을 때, 그 다음에 남자를 길게 하고 편자가 밑으로 갔는데 아가 길고 밑에 니은이 꺾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간을 또 만들고 흐름 방향성을 제시하죠. 또 남편, 여기서는 견사 부분을, 그래서 중요한 건 실획은 무조건 눌러주면서 자연스럽게 끝이 뛸 때 그것이 그 다음 획으로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연습을 좀 하셔야 한다는 거죠. 또 남편은 밑에 미음을 이렇게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걸 말 그대로 이 행서 초소에 이 글씨를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지금 예로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장의 역할, 이것이 무슨 드라마 타이틀이 됐던 책 타이틀이 됐던 진짜 사나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이제 굵게도 쓸 수 예서처럼 쓸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견사라는 걸 가지고 지금 강조해 봤거든요. 그래서 밑에 견사를 통해서 글씨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또 이제 견사라고 하니까 어디 또 옷감이라든가 또 그냥 수건집 가서 견사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좋은 거 있잖아요. 옷감이 좋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거기 수건집 가면은 뭐 그 있잖아요. 몇 수? 100수? 40수? 아, 그런가요? 하여튼 그것도 가느다란 실이 모여서 수건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획과 보이는 획의 견사가 진짜 획과 구별되면서 약간의 이제 저는 이 글씨가 그러면 약간 좀 섹시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교태를 부린다고 하나? 좀 요염해진다. 요염해지는 게 맞겠다. 글씨가 좀 요염해지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서체의 변천 과정을 알면서, 근데 사나이를 판본체로 쓰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해오시고 서체별로 해오시고, 오늘은 행서 초소에서 나타난 견사가 우리가 이걸 글씨로 썼을 때 보여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좀 중점을 둬서 써보신다면 뭐 흘림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그 허획과 실획에 대한 구분과 또 그거의 표현 부분에서 글씨가 기울어지고 획이 기울어지고, 또 지금 특히 자음 모음에서
모음이 많이 강조될 때 이 견사가 많이 좀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글씨를 쓰시든 간에 내가 견사로 쓸 거냐 고딕으로 쓸 거냐 유려하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